안녕하십니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또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뭐 좀 무리하면은 회복이 안 되고 그런데 모자를 좀 쓰겠습니다. 그 감기가 그냥 우준한 그 몸살 있잖아요. 그게 좀 생겼습니다. 오늘은 80선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가 보면은 그 수산물의 변화 과정, 자기소화, 산화 반응, 갈변 반응 설명해라. 그런 자 변화 과정 자체도 문제가 하나 놓을 수 있고, 자기소화 자체도 지금 하나 놓을 수 있고, 산화 반응, 갈변 반응 자체도 시험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을 때 보면 수산물의 특성 적었고요. 생사, 해당 작용, 사후 경직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소화, 어패류의 근육을 자체 호소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 자기소화에 의하여 가수분해되어 근육이 연화 현상, 이렇게 개념을 딱 적었습니다. 개념을 적으라 했으니까 그래 적은 것 같습니다. 산화 반응, 수산물 성분 중 지질지방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패가 일어난다. 가공수산물의 경우 조직의 변경으로 산패 용이하고, 조직의 변경으로 가공하면은 산패도 일어납니다. 가공할 때 막 그 살쟁이 같은 거라든지 뭐 그라운딩 하고 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산소가 투입되는 거죠. 또 산패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이 파괴된 경우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지질, 비타민, 색소 등이 쉽게 변하여 산화가 용이하다 이런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갈변 현상입니다. 성분 중 단백질 등 아미노기를 가진 성분과 원인 물질인 티로신, 호소명인 티로신 나아지의 작용으로 갈변이 흑변으로 변하는데, 피가 헤모글로빈, 척혈구가 변질되는 것을 갈변입니다. 청변 현상은 각각류의 경우 척혈구가 아닌 시아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청변 현상과 갈변 현상까지 간단하게 적었는데, 요것보다 더 나은 그 답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기소화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화를 설명해라 하면은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적어야 됩니다. 적고 나서 자기소화를 이용하는 것은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것은 근제법, 군제법, 그리고 염장법, 소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육을 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거죠. 연화가 되어버리면은 부패로 넘어가 버리죠. 더 심하면은 그걸 억제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바로 식품입니다. 그것까지 좀 고민해가지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 페이지 145페이지인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5페이지가 음, 145페이지 문제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른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프 사이클을 이 문제를 여기 있네요. 476페이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사후 변화 과정, 특징과 단점, 보완, 방안 등을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의 특성입니다. 여기 제가 앉아 적을 때도 보면은 가능하면은 세 줄 적고 한 줄 떼고, 세 줄, 네 줄 적고 한 줄 떼고, 이렇게 적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요거 적는 형식이 있잖아요. 이걸 좀 많이 습관화 들으시기 바랍니다. 5칸까지도 적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칸은 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들이 점수를 볼 때 답지를 내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쫙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고 내가 출제자다, 그리고 내가 답안을 검토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은 수산물의 특성 적었고요. 수분 함량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적고,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해당 작용 및 대응, 신선도 유지, ATP 감소, 저산 생성, pH 저하 등 이렇게 미생물이 이제 발육하는 거죠. 신선도 떨어지면. 자, 사후경직입니다. 및 대응, 신선도 유지 및 측정 방법, ATP 감소로 칼슘 펌프 작용 저하, 근육세포 내의 칼슘의 농도가 증가, 근육의 수축, 신선도 측정 방법, VPM, K값, TMA 측정 방법 등. 다음 단계로 해경으로 구분된다. 자기소화 단계. 해경과 동시에 일어나며 고분자 단백질인 치질, 글리코겐 등이 자체 내의 호소에 의하여 저분자로 분해되는 단계고, 대안은 건제품, 훈제품 등이다. 이렇게 적었죠. 바로 단계. 그 다음 바로 단계를 타이틀만 걸고 빠졌네요. 그 다음 부패 단계. 자기소화 단계가 일정 단계 이후에는 의육이 분해 등이 되면서 생성된 아미노산 등 저급 지방산 등의 생성, 앙산, 부패, 치등이 일어난답니다. H2S, 앙산, 앙산, 앞에 거하고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보완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아, 항상. 저도 지금 막 5분 내에 적으려고 하니까 이건 한 7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쫓기면서 적은 겁니다. 그죠?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앞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결 제장의 원리, 최대 변결점 생성대 등 설명합니다. 동결 방법 등 설명합니다. 수산물의 특성을 적으셔야 되고 간단해요. 온도 구분, 저온저장법, 빙장법. 빙장법은 얼음 덩어리죠. 냉각해수법, 그러니까 해수로 하죠. 침지해가지고 냉장하는 겁니다. 칠드 등. 동결저장법, 일명 동결법, 냉동법이라 하고, 마이너스 18도에서 장기간 저장할 때 씁니다. 동결한 후에 그레이징을 사용하죠. 동결 저장의 원리는 수산물의 특성 중 수분 함량 등 관리하는 것이고, 부패 미생물의 생장, 정식, 정지, 억제하는 그런 동결 저장의 원리라는 것은 부패 미생물에 억제하는 겁니다. 호소들 촉매하는데 촉매작용하죠. 그것을 자기소화 억제를 합니다. 동결을 하면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를 억제하면서 저장을 함으로써 수산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동결 저장이죠. 동결 방법은 공기로 하는 공기동결법, 접속식 동결법, 침지동결법이 있고요. 최대 변결점 생성되는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온도에서 수산식품 중에 수분이 약 75, 80% 이상 변결점이 생기는 구간을 최대 변결점이라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알면서도 적기가 굉장히 곤란한 말입니다. 몇 분을 적어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용어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었습니다.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이런 단계를 지금 적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과 냉동을 좀 적은 거고요. 수산물의 냉장, 41번에는 477번입니다. 수산물의 저장, 냉온 저장, 냉장 중 변화. 냉장 중에 또 품질이 변화 나겠죠. 냉장이라는 말보다도 냉동이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는데, 하여튼 TTD 곡선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수산물의 특성과 온도, 냉장의 원리, 식품의 동결 온도 이상의 저온 저장. 그럼 냉장이라는 말보다 냉동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제가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냉동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는데. 동결 온도 이상의 저온 저장, 대체로 0에서 5도C. 그러면은 냉장이 맞는데 0, 5도C로 하는 것이 냉장입니다. 저온성 세구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저온성 세구는 0도에서 15도까지 범위를 보거든요. 저온성을 항상 하면서 미생물 생육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저온성 세구는 발육되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문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동결은 앞에서 있었죠. 동결을 할 때, 동결 저장을 하면요. 그 앞에 475페이지 보안입니다. 그 골드 소커가 있습니다. 골드 소커. COLD, 골드가 아니고 콜드죠, 콜드. COLD, 골드. 예, 골드. 사크. 사크는, 사크. 콜드 사크. 냉동을 하면은 미생물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동결할 때 일부가 사멸된다. 이 용어가 교수들이 콜드 사크라고 합니다. COLD SHOCK. 그때 미생물이 성장이라든지 중지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고 일부 미생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콜드 사크라는 말을 쓰고요. 동결할 때 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냉장이니까 생육을 억제한다. 그 정도로 보시고, 냉장과 수산물의 저장성 항상입니다. 지질과 산수의 화학적 반응으로 산화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냉장하면은 날씨가 좀 뜨거워야 H2O 산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식품 성분에 있는 지질하고 결합을 못하게끔 억제합니다. 억제함으로 해서 저장성 향상이 되는 것이지 냉장입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 수산물 유통법, 골드 체인, 콜드 체인에, 이거는 또 콜드를 하면, 하여튼 콜드 체인, 저온 저장, COLD, CHAIN, 저온 저장입니다. 온도. 원래 저온 저장은 상온 5도입니다, 5도. 상온에서 5도 정도가 저장하는 것이 골드 체인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콜드 체인 되어야 되는데, 골드 그러면은 GOLD가 되잖아. 그게 아니고 콜드 COLD 체인입니다. 식품의 부몬과 온도 곡선과 연관성이 있다. 부몬과 온도 곡선 연관성이 원래 동결 식품에 많이 되거든요. 동결할 때 사용된다는데 왜 김영희가 이걸 넣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보완을 좀 해보고요. 어쩌다 제가 그 당시에 적을 때 지금 생각을 잘못해서 적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결할 때 식품의 동결 저장 시간과 기간과 부몬 상태를 내는 게 TTD 곡선이거든요. 뭐 관련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 없지는 않거든요. 냉장하더라도. 그래서 적었는지. 저온 저장 온도는 수산물에 동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0에서 5도 정도니까요. 냉장 효과와 변화 억제 방안입니다. 호소 반응을 억제하고 갈변 반응 산화 방지 억제가 되고요. 미생물의 생육 정식이 억제됩니다. 결국은 부패가 억제가 되지, 미생물의 생육 정식이 억제가 되는 거지 사멸은 되지 않습니다. 냉장은. 아까 말 전에 동결할 때도 일부는 사멸되죠. 동결, 콜드 소크 돼가지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놈은 억제가 되지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패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냉장이나 냉동을 하는 것은 식품의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못 시킵니다. 냉장이나 냉동한다는 것은 식품의 유지, 가장 좋은 방법이 유지입니다. 유지보다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장 기간을 빨리 줄여 가지고 가공을 하더라도 가공을 하면서 저장 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단으로 빨리 식품화 돼야 됩니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장기간 보관하면 냉동이나 냉장에서 하면은 결국은 식품의
품질은 다운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냉장을 하면요, 갑각류 같은 건 있잖아요. 한 5도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 작용을 억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패도 방지는 됩니다. 방지는 잠시 방지되는 거지 영원히 방지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콜드 체인 그 저온 저장입니다. 한 5도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생각입니다. 5도에서 합니다. 5도. 예, 냉장이라는 것은 보통. 그래도 콜드 체인, 저온 저장도 5도입니다. 나중에 그 냉동은요, 동계열은요, 냉동은요, 동계열은요, 그 18도,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땅에 얼어가지고, 그레이징을 입혀가지고,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것이 동계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일부 미생물이 충격받아가지고 사멸이 된다 그랬죠. 콜드 소크. 자, 냉장에도 마찬가지로 5도 정도에서 상온 5도 저온 저장에서 하면은 미생물도 억제가 되겠죠. 물론 죽는 놈도 있겠죠. 죽겠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억제된다는 겁니다. 냉장에서는. 이 5도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바로 식품에서 그 양념 젓갈, 저온 젓갈이 있어요. 저온 이 전통 젓갈이 있고 저염성 젓갈, 양념 젓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식염의 농도를 7%를 대죠. 그리고 온도를 10%이기 때문에 장염 비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장염 비브리는 식염 농도 2, 3%에서 가장 잘 번식을 하거든요. 7%면은 지금 장염 비브리가 활성화됩니다.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저염 젓갈 상품을 맛을 원하는 가공식품인 발효식품 중에서 전통 젓갈 아닌 저염 젓갈, 양념 젓갈 같은 거는 양념 젓갈이 맞을 겁니다. 좋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염 비브리는 온도가 10도 이하면은 상온 10도 이하면은 장염 비브리는 활성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염 비브리오가 온도 4도 아래만 되잖아요. 거의 사멸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 온도도 5도입니다. 냉장 온도도 5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성 세균들은 5도 정도만 되더라도 활성화가 억제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산식품의 특성, 가공식품의 특성,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 온도, 5도라는 개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저온성 세균인 대표주자인 장염 비브리오는 식염의 농도가 2, 3%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그리고 15%까지도 살고요. 7%에서도 식염 농도에서 잘 산답니다. 가장 적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최적의 환경 온도는 식염 농도가 2, 3%랍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2, 3%니까 저염 젓갈은 식염 농도가 10% 알로 7,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장염 비브리오가 활성화 되겠죠. 장염 비브리오가 활성화 되는데 애를 막기 위해서는 뭡니까? 저온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콜드 체인을 해야 됩니다. 저온 저장. 저온 저장하는 건 온도 몇이라고요? 5. 근데 장염 비브리오는 온도가 10도 이하면은 억제가 된답니다. 발육이 활성화가 억제된답니다. 그런데 온도가 4도 정도 내려가잖아요. 장염 비브리오가 사멸된답니다. 그러니까 저온 저장 온도가 보통 5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477페이지는 제가 지금 저도 좀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나서 또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냉동과 냉장 특징을 설명하면서 장염 비브리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냉동 동계를 할 때는 일부 갑자기 이렇게 급속 동계를 하면은 일부 미생물이 죽는 홀드 사크가 일어나고, 냉장을 할 때는 0에서 5도 정도니까 결국은 저온 저장하고도 같은 온도 됩니다.
결국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 작년 비무료 같은 저온성 세균이 억제되는 온도가 5도입니다. 4도면은 작년 비무료는 3일 됩니다. 그래서 냉장의 방법은 여기서 대체로 냉장의 방법은 그 빙장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얼음덩어리로 쓰는 게 있고 냉각 해수법도 냉각 해수법은 마이너스 1도 정도의 세수를 담죠. 그런 온도까지도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쪽에는 하면 할수도 하면 해도 얘가 잘 안되고 어떤 때는 될 것 같으면서도 안되는 파트가 있자 보입니다. 온도와 신선도 유지와 동결과 급속 동결 그리고 냉장 방법, 냉장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하고 나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죠. 좀 돼가지고 오늘은 물론 뒤에는 자 그 478페이지는 신선도 유지가 있습니다. 라울의 법칙,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건제품 가공, 수분 감소. 이거는 뭐 결국은 신선도 유지는 해당 작용하고 사후 경직이고요. 건제품 가공은 자기 소화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장은 역시 그 건재했는데 미생물이라든지 산소가 투입을 못하게 하고 또 포장 자체는 제품화 되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이 포장 방법이 4의 2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제품 중에 김해 공정 하이브이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 나가겠는데 한번 미리 봐두시라는 겁니다. 46번은 동결 중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성화, 냉동의 재결정화, 냉동의 방지법 있고요. 화학적 변화는 색소 파괴, 비타민 분해, 억제하는 콜드 체인 같은 것도 있네요. 이 콜드 체인은 뭐냐면은 저온 저장입니다. 단백질의 불용화, 프리전 번, 냉동의 란, 건조된 다공성 조직이 형성되어 수산물의 제품 외관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 수분사 3회 2차 문제입니다. 동결 중 저장 화학적 반응 3가지, 저온 저장법, 저장 중 기타 온도, 화학적 특성, 콜드 소크 현상, 프리전 등등 이렇게 이쪽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론화가 안 된 사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48번은 아이스번 빙장에서 쓰는 거죠. 쉐빙법. 그 다음에 에이트블러 액티비티 워러 라울 법칙까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강의 들으면서도 짜증난다는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논리를 보면요,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딱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해당 작용부터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서 변형이 돼가지고 응용이 돼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하여튼 좀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넘어가고 나면은 소화구 품질관리, 등급 한정, 그리고 상품수 평가 경매사, 지금 경매사 접수 기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 때문에 가락이 나고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는 오늘은 저 13일이잖아요, 그죠? 12에는 제가 신선도부터 요번 일요일 날은 이걸 강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2개를 해가지고 올릴 것이고, 일요일 날은 제가 그 경매사 위주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 토요일 날 12시 반은 제가 저 공능력이잖아요. 마홍열들이 마행을 만나가지고 자료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한 6시경부터는 또 강의 진도가 나갈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경매사 유통론부터 해가지고 경매사 위주로 나가고 수품사 1차 기출도 한두 개 나가고 이렇게 하면 토요일 되겠습니다. 요번에 토요일 정도면은 상부수 평가가 거의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상부수 평가가 지금 많이 따라오시고 계시죠?
지금 25회인가 6회까지 올리죠. 지금 27회 하죠. 27회 정도. 상부선 평가가 천천히 나가는 것은 수하고 품질 관리와 수분사 2차 등급 판정 실무하고 같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상부선 평가에다가 식품 공정만 추가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매사에서는 너무 범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수분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분사 11회 80선 474페이지는 수산물의 라이프사이클 사이클이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자기소화를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냉동과 냉동 동결이죠. 냉장, 장염 비보료까지 설명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지금 추상적인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걸 좀 어떻게 할 거냐 좀 생각 좀 해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경매사 이거, 그 다음에 스푼사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썸네일 아닌 썸네일을 좀 좋으면 좋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구독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구독 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하겠지만 옆에 지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김용의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금사 2차 서술행 80선을 11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